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24년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진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갑진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수의 기운은 아니고 우리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부모가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의 기운은 우리가 이제 수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기운 중에서 이 수라는 기운이 있는데 주로 태어난 날의 기운이 자기 날에, 그러니까 생일입니다. 생일날 태어난 것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의 기운이 임수 날에 태어나신 분이 있고 이렇게 개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수나 임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갑진년은 이 갑이라는 기운과 진이라는 기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갑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토의 기운이에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이 갑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나는 갑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진은 이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수는 또 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생극재화라고 합니다. 생하는 건지 극하는 건지 합하고 재화하는 건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일단 이 임수하고 개수는 큰 틀에서는 수의 기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바다,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호수 아니면 하늘에서 엄청나게 내리는 그 비, 폭풍우 이런 것을 임수라고 하고 개수는 우물물 아시죠? 아니면 옹달샘 아니면 우루라 그래서 하늘에서 막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슬비처럼 내리는 그리고 조그만 오아시스 이런 것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로 따진다고 하면 임수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개수의 장점도 있어요. 개수라는 것은 큰 물은 아니지만 인간이 반드시 필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옹달샘이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물물, 오아시스 다 필요한 거잖아요. 임수는 주로 이제 바닷물, 대해수 아니면 호수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임수나 개수는 모두 수의 기운이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것은 이 임수한테는 식신이 되는 거고 개수한테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식상이라고 하고요. 이 진토는 임수한테는 편관이 되고 개수한테는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도 편관, 식상 이런 거는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어떤 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서 그로 인해서 돈을 번다라든지 뭔가 중간에 일과 연관성 있게 연결고리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가 재물이라고 하면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중간 연결고리가 바로 낚시잖아요. 낚시를 잘해야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든지 그 중간 연결고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물이 돈이라고 치면 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이 재물을 버는데 획득하는 데서 이 중간 연결고리 작용을 하는 게 식상이다. 이게 낚시가 됐든 어떤 스킬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물, 돈 이런 걸 획득하겠죠. 그 재물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직업 관련 명예도 높아지게 되고 이러는 건데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식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2024년은 임수나 개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재능을 발휘를 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능력이 강하게 되면 결국 이 재능을 발휘하면 결국 고기를 잡게 되겠죠. 그럼 그 고기가 결국 돈이라고 하면 조금만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 한다고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운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 사주의 기운이 굉장히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에 이 수나 개가 한두 개밖에 없고 이 목이나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약사주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진 뭐냐면 또 나를 극하는 기운이에요. 우리가 이걸 상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상극의 기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극을 봤는데 이 신약하신 분 사주에 임이나 수의 날에 태어났는데 신약한 기운을 갖고 태어난 이거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기운을 빼는 게 나무의 기운이고 나를 극하는 게 또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임일날이나 개일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약한 사람보다는 이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많으면 너무 빵빵하면 잘못하면 터질 수 있잖아요. 차가 또 굉장히 퉁퉁 튀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을 빼줘야 되는데 이 목의 기운은 이 임수나 개수가 강한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바람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차 성능이 좋아. 그럼 성능이 좋으면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진토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년 임수나 개수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조금 좋은 기운이라고 하면 신강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약간 신약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남편 때문에 뭐 신경 쓸 일이 생긴다든지 남편이 실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남편이 뭐 어떤 일을 저지른다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또 문제가 있어갖고 그로 인해서 또 신경 쓸 일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강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애들이 뭐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합격을 하고 아니면 문화예술 계통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엄마한테 보탬이 되고 또 남편은 명예가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 갖고 24년에 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나가시는 분들은 그 남편의 명예가 올라간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당선이 된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직업적으로 회사에서 승진이 된다라든지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적으로 보면 신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진이라는 것은 또 수기도 있어요. 수기가 있기 때문에 수의 고장지로서 그러면 오히려 또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질환 이런 혈액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력이 다한다라든지 아니면 역시 그런 사람들도 심혈관 계통이나 아니면 신장 방광,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 이 임수나 개수로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 자기 사주의 기운이 신강한 사람이 조금 유리하다. 신약한 사람보다는. 신약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년 동안은 운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신약한데 어떤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기운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내가 신약사주라 해서 힘들고 어렵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강사주인 사람들은 이 기운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대운에서 또 굉장히 신강한 기운이 있다고 하면 이 좋은 게 또 반감돼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대운과 세운의 기운을 좀 잘 살펴봐야 정확한 감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혹시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뭐 저한테 의뢰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셔서 좀 더 24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10년 운세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신강할 때는 어떤 자기의 가진 능력을 발휘를 해서 그게 성과로 나타나서 재물, 돈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고 또 회사의 승진, 명예 이런 게 높아지고 시험에 합격한다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은 신약하든 신강하든 좀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 임수나 개수는 좀 신경을 평소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운의 흐름이 좋고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또 병원에 가서 꾸준하게 검진을 하고 있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평소 이러한 쪽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안 좋으면 위장 소화기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식이나 남편 문제 평소 계속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애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기운이 신강하고 아들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또 남편도 회사 생활 잘하고 또 남편이 또 명예가 높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24년 한 해는 좀 더 그게 더 긍정적인 작용으로 나타나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글자가 오고 갑진년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는 사주의 구성과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가 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정반대의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은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알고 쉽게 이해가 가시지만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왜 똑같은 게 오는데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임수나 개수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강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 다만 건강적으로는 24년 한 해 조금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임수나 개수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24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